Breathe in, breathe out.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6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로 제가 한번 신나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 딱 커트라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스트 이전 거는 옛날 채널에 제가 따로 업로드가 되고요. 지금 제 거 들어와 보시면 보이는 그곳에. 그리고 이런 지금 비스트 요 시절부터는 그래도 옛날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재미있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러보시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을 씹어먹은 몇 팀이 있습니다. H.O.T, 동방신기, 엑소, 방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팀 역시 이 곡을 기준으로 앞뒤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룹들과 같이 대한민국을 씹어 먹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K-팝의 세계 진출에 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늘은 6남자의 숨소리를 한껏 들어봅시다. 비스트 숨 분석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숨이라는 곡대는 대한민국에서 비벼지는 그룹이 없지 않았나 싶어요. 이 시기에 수많은 그룹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비스트는 끝까지 살아남은 것으로 모자라 탑티어의 반열에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땐 진짜 비스트가 난리였죠. 지금 다시 봐도 그때 감성들 때문에 오는 비주얼적인 부분들만 빼면 노래가 애초에 좋아서 굉장히 즐겁게 듣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차례대로 이야기해보죠. 첫 번째, 전성기. 비스트의 대표곡이라고 하면 아마 모두들 픽션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곡에서 전성기라는 카테고리를 꺼낸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설득 당해보시죠. 아시다시피 가요계에는 뭔가 알 수 없는 3단계가 존재합니다. 이게 꼭 3단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계단식의 성공이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이 단계가 없이 성공을 하면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크레용팝이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좋은 예시로는 엑소의 늑대와 미녀로 이게 뭐지? 했던 것과 으르렁으로 와 미쳤다. 콜미 베이비로 기가 막히네 등으로 이어지는 이런 계단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그룹들도 잘 돌아보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비스트는 쇼크로 좀 하네? 오늘의 숨으로는 얘네 노래 개좋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지나갈수록 난더 픽션으로는 비스트는 믿고 듣는 그룹의 방식으로 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난 잊지 못하고 물론 이후의 곡들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섀도우라든지 굿럭이라든지 12시 30분이라든지 말이죠. 물론 제가 다 할 예정이에요. 다 할 예정인데 여튼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픽션 이후부터는 그만한 화력을 뿜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하죠. 하지만 단 3곡으로 중소돌의 위엄을 보여주면서 2011년 KBS와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최초로 3대 기획사가 아닌 회사인 비스트가 대상을 차지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죠. 엄청난 쾌거죠. 이전에는 중소회사는 진짜 말 그대로 중소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흔치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비스트는 희망을 만들어냈던 거죠. 중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비스트야말로 회사를 먹여 살린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큐브가 솔직히 이전에 뭐가 있긴 했습니까마는 뭐 비스트가 뭐 다 했지 뭐. 개새끼야 뭐 다 했어! 그래서 비스트 전성기 가운데 있는 이 곡이 저는 전성기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쇼크는 뭔가 웃기려고 하는 개그 소재로 많이 쓰이는 반면에 이 곡은 진짜 노래가 좋거든요. 그리고 당시 여론이 쇼크에 비해서 노래가 좀 약하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법한 게 쇼크는 아주 그냥 사탕을 많이 먹어가지고 입안 쭈글쭈글해진 그런 자극이 있는 그런 느낌의 곡이라면 숨은 잘 만들어진 베이커리의 빵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정도에서는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임팩트만큼은 확실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뭔가 들으면서 재미있으면서도 또 아련하기도 하고 약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곡을 듣는 포인트가 몇 군데 존재해요. 근데 그걸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저 멀리서 들려오는 이게 있는데 요 포인트가 타이밍까지 딱 맞아가지고 귀에 많이 남는 파트예요.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거 있죠. 차갑게 돌아서 뒤 이거 그 부분.
그리고 노래의 도입부가 되는 부분인데 엄청난 임팩트가 있습니다. 래핑 끝남과 동시에 치고 들어오는 메인 악기 소리까지 굉장히 기가 막히죠. 그죠? 나도 날 잘 몰라 빠라바라바라바라 여기까지 기가 막히죠. 그리고 윤두준의 시크한 시작이 돋보이는 파트도 있었죠. 초반부이기 때문에 크게 동작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가볍게 고개 정도만 해주는 파트입니다. 잊어볼래 이렇게 잊어볼래 네가 돌아서면. 그리고 안무와 가창 그리고 표정까지 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밀고 들어오는 아이노가 굉장히 애절해요. 거기 어디냐면 여기 있죠. 가지마 날 떠나가지마 몇 번을 I know 이렇게 들어오는 그 부분. 가지마 나를 떠나가지마 몇 번을 생각해봐 가지마 몇 번을 생각해봐도.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바로 힘들 것 같아 이 연타. 힘들 것 같아. 개인적으로 양요섭 가창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양요섭이 목을 강하게 쓰는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파트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여기 점점 지나갈수록 요 부분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지나갈수록 점점 지나갈수록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포인트라고 생각하실 만한 파트입니다. 맨 처음에 들었을 때 호우 이거 할 때 뭐 한다냐 싶었는데 듣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는 파트예요. 갈수록 나는 더 호우 갈수록 나는 더. 그리고 제가 장현승을 좋아하는 거는 아마 이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장현승은 뭔가 목 끝까지 차오르는 그 가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래를 여기까지 딱 꾹꾹 눌러서 담는 그런 느낌. 근데 이 파트에서는 그런 매력이 되게 잘 보이죠. 정말 미칠 것 같아 할 때 요 부분에서 정말 미칠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양돈노입니다. 세 번째 라이브입니다. 비스트의 라이브는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게다가 성장형 그룹이라서 그게 좀 더 심한데요. 데뷔 초와 지금의 보컬 레벨은 본인들 스스로도 넘사가 되어가고 있으며 무대에서 춤까지 가미한 라이브는 정말 보기가 좋죠. 그래서 가까이 와버린 이별조차 알아채지 못한 걸까. 세상이 어두워지고 조용히 비가 내리면 여전히 그대로 몇 번을 생각해봐도 내가 너를 잊기는 힘들 것 같아. Can't take my breath, breath, breath.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지나갈수록 oh 난 더 I don't know. 아쉽게도 숨은 MR 제거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되게 아쉬웠는데 심지어 숨 이전 곡 쇽에 강제 MR 제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노래를 잘하니까. 이게 팬들 사이에서는 비스트 고추장이라고 불리는 영상인데요. 현장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송출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MR이 없이 자동으로 MR 제거가 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이브 현장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다 똑바로 잘 들렸는데 방송에서 송출이 잘못돼서 지금 들어보면 어이없는 바로 그 라이브죠. 기가 막히. 넌 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Tell 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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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ight so crazy Com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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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me I'm waiting you 그리고 이 곡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될 포인트가 아까 이야기한 양돈노 파트예요. 근데 왜냐면 이 파트가 호흡이 엄청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 부분 노래 나오는 타이밍이 노래 다 끝난 마당 즉 곡의 극 후반부라는 점이에요. 양요섭이 어디 앉아가지고 뭐 노가리나 까다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안무를 다 소화하고 여기를 조지는 파트여가지고 몇 번을 다시 들어도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불러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네 번째는 안무입니다. 해당 곡은 안무로 정말 인기를 많이 받았던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스트는 프리픽스라는 공식을 세운 곡이기도 하고요. 각 멤버의 장단점을 살리고 가린 안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원래 프리픽스는 프리픽스 기존 멤버들을 이용해가지고 시안을 만들곤 했었어요.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이 곡은 비스트 본인들이 나와서 안무를 촬영하게 된 영상이에요. 하우신 피셜로 비스트 멤버들이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다른 댄서들로 해당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실질적으로 이 말이 딱 맞지. 한번 이야기해보죠.
거죠. 도입부는 전체가 한 안무로 진행이 되는데 한 멤버씩 개인 파트가 있는 구성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나름 특별한 구성이었죠. 개인적으로 쾌감이 있는 파트가 있는데 용준이 형의 랩이 끝남과 동시에 치고 들어오는 원형 대형의 이런 파트인데 안쪽으로 보고 돌아가면서 막 진행되는 파트가 잠깐 늘려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파트의 이 마당에 그 하는 소리를 턴으로 막 표현해주는 그런 것들도 존재하고요. 특히 이후 악기 소리에 맞춰서 도미노로 돌아가면서 진행되는 부분 역시도 임팩트가 꽤나 있습니다. 이 당시 프리픽스 스타일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던 시기인데요. 특히 윤두준 파트에서 나오던 안무가 그 당시 프리픽스 스타일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땡겨서 진행하고 멈추고 막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가 눈을 감고 봐도 프리픽스 스타일이에요. 네가 돌아서면 난 자신 잡지 않을래. 네가 한 번만 네가 돌아서면 난 자신 잡지 않을래. 네가 한 번만 그리고 이 곡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 구간이 나옵니다. AJ의 숨과 쿵쿵 파트인데요. 이 부분은 진짜 안무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뭔가 안무를 하기에는 애매한 파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파트를 이런 포메이션의 형태로 그것도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모양으로 풀어냈다라는 점이 굉장히 대단한 거죠. 심지어 나머지는 고개를 숙인다든지 해서 포커스를 피하고 AJ 혼자서 양팔을 이렇게 앞으로 빼가지고 노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만든 부분이 가수의 안무가 이만큼 잘 맞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파트예요. 나를 떠나가진 봐도 내가 너를 잊기는 힘들 것 같아. 후렴인데요. 지금 봐도 동작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역사상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느낌의 파트를 이렇게 표현한 건 이 곡이 아마 최초이자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시작 전에 앞으로 이거 손 빼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는 거 있죠. 여기서 필링 내면서 이거 올라오는 부분은 진짜 웰메이드예요.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요. 다 올라온 입 있죠. 여기서 이게 손이 합쳐질 때 손가락 끝까지 흔들리는 포인트예요. 마지막까지 이런 질감을 살려내서 표현을 했다라는 부분이 되게 놀라운 부분이죠. 그리고 허우 할 때 이거 발 뒤로 뺄 때 발이 뒤통수를 때려주는 게 국룰이에요. 이거 때려줘야 돼요. 이거. I can't take my 이후에 이어지는 사방으로 퍼지면서 숨쉬는 파트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큰 원흉이라고 볼 수 있죠. 안무는 아니고 따지고 보면 굉장히 유치한 파트인데 등장 임팩트만큼은 진짜 왓다인 파트가 있습니다. 손동훈의 등장인데요. 앞에서 이산화탄소 이거 다 하고 샥 숙여주는 타이밍에 그것도 옆으로 딱 서가지고 이렇게 탁 나오는 요 파트는 진짜 이런 식으로는 솔직히 요즘엔 안 하거든요. 유치한 파트예요. 솔직히 말을 하면. 근데 이 등장 임팩트는 진짜 오지고 질입니다. 여러분 저 늦었으니까 저 이런 거 좋으니까 여러분들 먼저 가세요. 1절에서 AJ가 있었다면 2절에선 퇴마에 성공한 장현승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파트 역시 되게 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1절과 비슷한 구성을 띠지만 따지고 보면 1절에서는 막 내려주고 들어주고 뭐 이런 파트들이 있는데 2절에서는 퇴마 현승의 가출로 이루어진 파트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버리죠. 마지막은 양돈노 파트인데요. 이런 파트가 굉장히 안무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파트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런 포메이션으로 막 늘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낸 게 진짜 정말 하우신의 안목이 탁월하다라고 보이는 파트입니다. 그냥 다 앉아서 막 이렇게 막 양요소 몰아주고 막 이래도 되는 파트야. 근데 이렇게 하면 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선 형태로 안무를 진행을 했다라는 점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곡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엄청 길어진 것 같은데 뭐 어떡해 노래가 좋은데. 그래서 리액션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랑 같이 리액션 편까지 함께 가시죠.